자, 이제 부동산 분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네.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분 입장에서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은 정말 젊은 분들, 물론 요즘에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정말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러 많이들 뛰어들어오셨잖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좌절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 주택 구입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에? 그 뭐 날아가는 새도 자기 집 있잖아요. 특히 무조건 실거주 1주택은 있는 거야 낫지. 어제 샀어야 되고 어제 못 샀으면 오늘 사야죠. 한 채는 두 채부터는 고민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이 아니고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큰 단지에 가장 지하철 가까운 멋있는 아파트를 원하더라고. 맞습니다. 그거 진짜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뭐죠. 그러면 자기는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어려운 거 잘하네 박수 치면서 왜 아파트 비싼 거 세 채 가진 사람은 우습게 봐? 그 사람도 내공 있는 거예요. 약간 자본주의는 능력치가 돈으로 나타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유독 이 재테크 시장만큼은 근데 이제 우습게 보는 거야. 왜 우습게 보냐? 이게 뭐 특별하게 스마트하게 뭐 노력 안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우습게 봐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 그냥 지나가다 샀든 어쨌든 실행을 한 결과들이 좋게 나온 거지.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쩐다 하는데 나도 지금 그 아파트 서초동에 하나 있는 게 41살에 경매로 낙찰받았나? 그 전까지 집이 없었어요. 새빵 네. 살았다고. 조선시대도 집값은 비쌌다고 하잖아요. 집은 언제든지 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채는 아무 때나 사라. 비과세잖아. 유일하게 국가에서 아무리 마진을 많이 낸게도 세금을 안 뜯어가. 이건 지금 해 먹어야지. 그러면 어떤 분은 청약 어쩌고 해요. 청약 되면은 좋은데 내 또래 아저씨들이 집 없는 아저씨들 물어보면 청약하다가 안 된 거야. 이게 경쟁률이 1.2대 1이어도 내가 안 되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나이 돼버려. 그래서 난 집은 되도록 살 수 있을 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예, 그냥 살아. 형편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내가 부동산 투자만 할 때는 연끌해서 사라 그랬어. 뭐든 사라. 그래서 그 빚을, 집값을 갚아가면 나중에 그 이상 올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빚은 지지 마라. 왜 그러냐? 주택담보대출금 이자가 뭐 4%라고 하면 평생 이 4%짜리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버릴 수가 있거든. 그럴 바에는 저 작은 집을 사더라도 빚을 너무 지지 말고 나머지 돈이 종잣돈이 모이면 6% 12%짜리에 투자하라. 그래서 그전에는 부동산 몰빵의 시대였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가진 부동산들 쓰레기가 잘 안 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기는 쉽잖아요. 무조건 오늘 또 법원에 가서 재고가 쓰면 돼. 근데 팔기는 어려워요. 아파트든 뭐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안 팔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돼서 지금은 뭐 연끌해서까지 살아 그랬으면 못하겠어요. 그냥 형편에 맞는 집을 사고 인생을 좀 더 즐겨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삶이 맞다. 이제는. 근데 우리 때는 왜 그냐면 고성장기였어요. 부동산가격이 폭발하던 산업사회 시대였잖아. 땅에 공장이 지어지면 부자였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땅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신지식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부동산의 성공 신화에 취해서 지금 세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조금 변화는 줘야 된다. 투자 방법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배분은 몰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은 무조건 사야 되고 형편에 맞게 그다음에 배분을 좀 잘해서.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역시 사실 생각해보면 연끌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뭐 또 그렇게 하다 또 이제 망치신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택은 구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못 사고 그것도 가진 돈이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빌라 투자, 빌라를 사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거 이제 빌라를 사게 되면 소나타 사가지고 옆에서 말 듣는 거 똑같아. 그래 이제 왜 안 사냐. 그러니까요. 이거 쉽지 않아. 그럴 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빌라 쪽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빌라 건축도 하셨고. 그럼 빌라 구입을 하는 거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제 우리 아들한테 2년 전에 빌라를 하나 낙찰시켜줬어요. 제가 연끌해서 아파트도 아니고 나는 아들하고 나는 별개라고 내 재산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상속세, 증여세에서 비과세 되니까 근데 걔가 그때 직장이 용인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 근처에 빌라가 한 동이 통으로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감정가는 1억 1,500밖에 안 해. 근데 한번 떨어지니까 8,100인가? 30% 떨어져요. 수원지방법원은. 8개를 다 받으려고 했더만 왜 8,100만 원이면
그래서 발로 차도 못 지어.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원가로 접근하는 거야. 그런데 하필 그때 이제 중과세 막 나왔잖아. 막. 네네. 그게 나와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어. 그래서 그럼 아들집 하나만.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아. 그래서 빌라 낙찰할 때 빌라는 무조건 한 동에 네 집씩 8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4층은 올라가 보면 이제 옥상 방수 상태를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아파트처럼 이제 자기 부담금을 이렇게 막 장기 수는 충당금을 모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각자 따로 살거나 각자 세입자가 된 경우는 뭐 돈을 걷어서 하면 참 좋은데 일단 목마른 놈이 우물 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층 살다가 비세면 내가 해야 돼, 옥상 공사를. 그리고 1층 살면은 또 뭐 냉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201호를 낙찰시켜줬지. 작가님께서는 주로 2층 같은 거. 빌라 하면 2층이야죠.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2층이야. 엘리베이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3, 4층을 사면 안 돼. 노령화 사회는 반계단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한 5, 6년, 7년 쪽에 지은 것들은 다 뭐 내진 설계 다 해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고, 주차장자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받으면 괜찮지. 그런 건 난 괜찮다고 봐요. 그런 빌라 투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투자는 아니야. 아, 투자는 아니에요. 오르진 않아.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거지. 그러다가 또 인생 좋으면은 갈아탈 수 있는. 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투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르면은 팔고 가고 이사 가고. 물론 그래서 이제 뭐 24평, 32평, 48평 골고루 있는 단지가 가장 잘 되잖아요. 왜? 얘들 친구 안 끊어지고 이렇게 평수를 넓혀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부동산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빚 없이 빚은 조금은 있더라도 그런 빌라라도 나는 사는 게 낫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빌라 살다가 아파트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가진 돈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게 단계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냥 한번 털리면 그거 다 꽝이잖아. 그거보다는 이것도 낫지 않을까? 이게 다 왜 그러냐? 한 곳만 바라보는 거야. 저기 한평에 평생 농사만 지으시는 김기한 씨라고 있어요. 올해 84세인데 우리 아버지야. 그분도 강남 아파트 값을 걱정을 해. 싫어. 아파트 값 이렇게 비싸서 어떡하냐 그래. 내가 그래. 아니 아버지가 왜 강남 아파트 값을 걱정하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에요. 너무 이렇게 뭐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가 인생의 고민이 마치 아파트 구입인 것 같다. 그건 아니야. 인생은 진짜 복잡하고 진짜 또 재밌고 진짜 살만한 건데 마치 모든 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도 그러고 아파트 투자 이건 잘 몰라. 그냥 내가 집이 필요하면 나는 짓는다는 주의고. 어쨌든 요즘 젊은 분들은 진짜 투자 시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젊은 분들의 요즘 삶을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작가님의 경험, 그 다음에 노하우를 한 큐에 전수를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500세대가 집이 있어요. 이 단지에 500세대가 있으면 매물이 몇 개 나오겠어요? 별로 안 나오죠. 그죠? 매물이 왜 나오겠어요? 이사 가거나 지방으로 간다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하거나 한 5개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5개쯤 나오면은 매물대가 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또 있겠죠. 결혼했거나 작은 집에서 올라왔거나. 그래서 하나씩 잡아먹으면 이제 최저가가 잡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주식처럼 생각을 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 최저가를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거야. 난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이거 실거래가를 했거든요. 그때 이걸 걱정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안 보이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사실 시세 조작이 가능해요. 내가 한참 경매할 때 여주 지방법원을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루에 빌라가 한 2개나 3개 나오고 아파트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나머지 땅 어떻게 진행되잖아요. 그럼 여주 빌라가 그 당시에는 뭐 감정가 4천만 원 그랬어요. 한번 떨어지면은 3,000원, 2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4천만 원에 사나 3,200에 사나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난 4,800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날 빌라를 신건이든 2차든 다 낙찰 받아요. 그러면 3개를 딱 받았죠. 이번 주에. 그러면 여주 지방법원에서 놀던 경매 선수들은 68%나 이때쯤 하려고 70%는 안 먹거든. 근데 서울에서 키도 1m 80도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싹 쓸어갔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그러네. 그러니까 다음에 선수들이 어떻게 돼? 120%씩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그럼 이렇게 싹쓸이를 했냐? 그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요. 여주에 집까지 집이 좀 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결국은 내 집을 사가야 되겠네. 그래서 매집을 한 거였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현혹되는 거야.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한 20억짜리 뭐 어디가 비싸? 아리팍이 비싸다 쳐. 그게 한 100채쯤 나오면 그게 시장이 소화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 두 개니까 비트코인에 대박 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내 것 뭐 20억짜리 아파트 팔렸으니까 10억 더 빚져서 30억짜리 옮겨 타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그 기본 베이스를 모르니까 막 급한 거야. 이것도 난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달도 차면 기울고 가격이 올라서면 빠지고 강남도 막 7년씩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안 와요?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를 놓쳤다. 괜찮다. 다음에 하면 된다. 아, 근데 진짜 젊은 일하는 친구들은 진짜 일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요즘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은 빨리 해요. 근데 실행력은 떨어져요. 욕심만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은 노는 꼴을 내가 못 봐요. 무조건 회사를 다니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뭐 배우고 인맥관계도 형성이 되면서 자기도 느끼는 게 있거든. 이런 거야. 그냥 하늘에서 신이 공평하게 그 말을 밑으로 떨어준다고 생각해. 비처럼 내려줘. 단 땅에 떨어진 거 주우면 안 되는 거야. 땅에 떨어지면 녹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각자 그릇을 갖고 돈을 받겠죠. 돈그릇이 큰 사람만이 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데 더 연습을 해야지.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해라. 그게 더 참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인내하고 공부도 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돈에 매몰되면 어디 막 지방에 1,000만 원짜리 투자했다가 아마 못하는 꼭 조금 번애들만 떠들지 사실은 다 전세 빠지고 손해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젊은 분들이 너무 조급하세요. 그릇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이 그릇을 갖다가 조금 넓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연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작년에 연끌하지 말라고 그랬다 저 완전히 꼰대 된 느낌. 작년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셨군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못 말려요. 사실 저도 2008년도, 7년도 이때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시장이 안 좋아질 줄을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그때 저도 그랬고 사실 다른 분들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욕심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좀 고통받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그 말씀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때문에 힘드신 분들, 주식, 코인,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작가님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험들을 오랜 투자 경험자로서 딱 한마디 딱 던져주시죠. 영화에 그 있죠. 야, 담배 한 대 정도는 피워도 되잖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기로 후배들이 왔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그런 마음이 필요해, 투자자한테는. 그게 이제 사기꾼들의 마인드래.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최대한 경찰이 지금 잡으러 왔어도 옷은 입읍시다. 시간을 번대. 혹시 모르게 방향이 전환될 뭘 기다리는 거야. 우리 투자자에게 하면 지금 썰물이야. 해수욕장에서 물이 다 빠졌고 내가 지금 반스 안 입은 게 다 드러나게 생겼어. 그런데 악착같이 버티다가 다음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가 자책을 하게 돼요. 내 자신한테 자책하는 게 아니야. 먼저 이 물건 소개시켜준 놈부터 이제 욕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랬어. 망하는 게 가장 두려웠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망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 그렇게요. 네. 망해놓고 망하기 전에 상황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그냥 망했으면 망한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현재 상황에 충실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잘못했어.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마치 그 전쟁에서 패한 장수처럼 장졸들 다시 모아. 야, 창 몇 개 남았냐? 화살은 몇 개 남았냐? 이거라도 해서 일단 도적질부터 해보자.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물렸어, 고점에서. 네네. 그래갖고 밑에 지금 내려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나는 마음속에 계좌를 나누거든, 이럴 때는. 얘는 그냥 놔둬. 지금 있는 돈으로 저가에 사기 시작해. 물론 합쳐지지. 그렇지만 내 마음의 계좌를 나누는 거지. 네네. 투자도, 이 앞에 1번 파트는 투자 잘못했어, 인정. 그래서 이건 놔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부동산은 바람 아니면 안 팔리거든. 매수 분위기 떴을 때 팔리지. 지금 하락에는 아무리 반값에 줘봐.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안 팔리는 시장이죠. 안 팔려. 엊그제 저 옥수동 부동산에 전화 왔다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다는 거야. 네. 근데 안 사가는 거지. 왜?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다음 밀물이 오기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나는 카네기 뭐 사무실에 걸려 있었다는 그 뻘바디에 보트가 딱 처박혀 있는 그림이 있거든. 네네. 그림 이름이 언젠가 밀물이 들어오리라. 네. 그러면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그런 글귀하고 써져 있다잖아. 네네. 나 힘들 때 항상 그런 생각했어. 그래 그렇게 버텨서 다 살아남았어. 어떨 때는 3년씩 걸리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저도 한 2년간은 거의 폐인처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죠? 진짜. 근데 예. 살아있잖아. 네,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그러니까. 있죠. 예. 밀물이 온다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오기도 오고, 어떤 분은 7년 만에 오기도 하지. 영원히 안 올 수가 없어.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오랜 투자 경험자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좌절하고 계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